자주차가 곡선도로를 인식한 후 안전하게 회전하기 위해서는 곡선도로의 공류를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회전각을 미리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영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코딩 교육을 맡은 정형식 교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곡선 주행의 기초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전 자료를 어떻게 불러와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세스 함수가 무엇인가 입니다. 여기서 이전 자료의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이 자우차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했던 이상규 선생님의 강의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자료의 활용입니다. 왜 이전 자료가 필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자료나 변수 값이 없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이미지가 잘 들어오면 좋은데 가끔 카메라 이미지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차선 정보나 기타 신호등이나 라이다 정보 등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전 차선 정보나 신호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신호는 잘 들어왔는데 그 신호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현재의 자료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차선 정보들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이전 조향과 이전 속도 명령어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 자료를 사용할 때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이상규 선생님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차의 기억을 설명할 이상규입니다.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주차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자주차를 처음 접했고 현재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세스 함수를 이용하여 자주차를 제어할 수 있지만 매 프레임마다 함수가 실행되기 때문에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프로세스 함수 내에서 바로 전 프레임의 이미지를 참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 프레임의 이미지를 저장해 확인하기 위해 이런 코드를 작성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로 함수가 처음 실행될 때는 previous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둘째 줄에서 previous 이미지를 참조하면 에러가 납니다. 둘째로 함수 내에서 선언한 변수는 함수가 실행 중일 때만 유효하고 함수가 리턴될 때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전 프레임에서 previous 이미지를 저장했다고 하더라도 리턴된 이후에 함수가 다시 실행되면 이 변수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변수를 선언해서는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법의 매개 변수 self를 사용합니다. self는 함수가 여러 번 실행되어도 항상 같은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self의 정보를 저장하면 다음 프레임에서도 여전히 같은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self.previous 이미지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겠지만 self에는 다양한 함수들과 자주차 컨트롤러의 동작에 필요한 변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self에다가 이름을 마구마구 변수를 지정하게 되면 컨트롤러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elf.vars. 뒤에서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수 이름을 무엇을 사용하든 컨트롤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self.vars.previous 이미지에다가 저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했더니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에러가 발생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말한 두 가지 문제 중 함수가 리턴될 때 변수가 사라지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함수가 처음 실행될 때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로세스가 맨 처음 실행될 때는 previous 이미지가 저장된 적이 없기 때문에 previous 이미지를 참조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전 프레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self.parse.previous 이미지를 함수가 시작하자마자 선언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코드가 실행은 되겠지만 세 번째 줄에 프린트에서 접근하는 self.parse.previous 이미지는 이전 프레임의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윗줄에서 대입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init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init은 파이썬에서 클래스가 처음에 생성될 때 단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init이 완전히 실행되고 난 이후에 프로세스가 실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self.parse.previous 이미지를 설정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처음 실행될 때에도 previous 이미지를 참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프로세스가 처음 실행될 때 previous 이미지에는 none 값이 들어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내에서 이 값이 none일 때와 none이 아닐 때를 이용해서 none일 때는 그에 맞는 처리를 하고 none이 아닐 때는 이제 이 값이 이전 프레임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저장해서 다음 프레임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미지를 저장하고 이용했지만 현재 도로의 상황을 숫자나 문자 등으로 정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다른 프레임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Closed Loop Control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다채로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균 쌤의 강의를 잘 들어봤나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이전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서 알게 됐습니다. 앞에 self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변수를 의미한다는 various, VARS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전에 사용되는 함수 이름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말 그대로 변수의 실제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red count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신호등의 신호를 세는 수입니다. 요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추후의 강의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self various green count 역시 녹색 신호등을 몇 번 셀 때 의미 있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self various stop 멈춤값인데요. 신호나 라이다 등에 의해서 차가 멈추는 것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다음에 steer는 우리가 알겠죠? 조향값입니다. 이전 조향값을 미리 기억하고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velocity도 self various velocity로 해서 이전 속도를 저장하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전 값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 파이썬 안에 있는 바로 프로세스 함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컨트롤러 폴더를 받으시면 그 안에 메인 파이썬 파일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에디터에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포트입니다. 임포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오는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자주차 플래닝 라이브러리를 불러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베이스 플래닝을 불러오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주차 그래픽에 그래픽스를 불러온다는 거겠죠. 다음에 자주차 컨트롤에 MTX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다음에 CV2, 오픈 CV2를 불러오는 거고 num파이를 NP로 받고 타임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메인 파이썬은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포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포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from 임포트 이름이 있습니다. 또는 from 임포트 별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임포트로 직접 이름을 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 이름을 항상 명령어 앞에 붙여서 컴퓨터가 어느 라이브러리를 찾아봐야 할지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import numpy as np처럼 as로 새로운 이름으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라이브러리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각 라이브러리, 이 메인 파이썬 안에 들어오는 각 라이브러리가 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픽스라는 것은 뭐냐면 UI 화면 구성, 우리 자동차 컨트롤러 그 화면 구성을 말하는 거고요.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피드백에 대한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느낌이 뭘까요? 소통이죠. 네, 와이파이 신호, 즉 통신을 담당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이거는 영상 등을 받아서 플래닝이라는 함수를 돌린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차에 보내는 루프 과정입니다. 다음에 플래닝이라는 것은 플래닝의 부모 클래스인데 그 이미지 처리에 필요한 기본 함수들을 담아놓은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에 config는 서버 IP 포트 등 설정 정보를 담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클래스라는 게 등장합니다. 보시면 이 메인 파이썬 안에 클래스 플래닝, 베이스 플래닝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는 뭘까요? 클래스는 어떤 모듈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클래스는 그 안에 여러 개의 함수를 돌릴 때 그 이전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클래스가 뭔지 잠깐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별개의 함수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클래스에서의 함수는 특별히 메소드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클래스로 만든 결과는 객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정수형 만들 때 인테저, 인트 쓰는 거 맞죠? 이것도 일종의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클래스로 만든 결과를 인스턴스라고도 합니다. 어떨 땐 객체, 어떨 땐 인스턴스를 보냐? 그냥 결과로서 말할 때는 객체라고 부르면 되고요. 어떤 클래스의 결과다 할 때는 보통 인스턴스라고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파이썬 파일 안에는 클래스가 들어있고 그 안에는 몇 개의 함수들이 있구나. 이걸 우리는 메소드라고도 부르는구나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메소드 중에 하나, 즉 함수 중에 하나에 init가 있습니다. init는 뭐냐면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게 실행될 때 초기 값들을 정의해 줄 때 이 init를 사용합니다. 이러면 이 init는 처음 한 번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하지 않고 다음 함수들을 진행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한 번만 돌릴 때 해당하는 함수들이고요. 이건 초기 값을 잡아줄 때 주로 돌리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int라는 것 중에 슈퍼 int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모 클래스를 생성하는 경우인데 그 넘겨진 그래픽스를 통해서 화면의 오른쪽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 자, 다음에 프로세스라는 함수가 메인 파이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메서드라고도 하는데요.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들어오는 모든 변인들을 가지고 조향, 즉 앞바퀴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한 장의 사진 이미지와 라이다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스티어와 벨로시티를 결정해주는 과정, 그 함수, 메소드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셀프 T, 프론트 이미지, 리얼 이미지, 프론트 라이다, 리얼 라이다 정보가 들어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안에 레인 이미지라는 거, 프론트 이미지를 카피하는 어떤 함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론트 라인즈, 프론트 오브젝트라는 것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이 프로세스 함수를 자세히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6개 정도의 매개 변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셀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전 명령어 정보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 함수가 실제 우리가 건드리는 함수입니다. 그 위에 있는 init라든지 그 밑에 있는 name 등은 우리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프로세스 함수만 우리가 실제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 네임, 즉 네임 함수도 있는데 네임 메소드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은 특별하게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클릭하는 거 있죠? 자주차 컨트롤러에 클릭을 할 때 그것에 대해 반응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실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어떤 구조가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원래 들어오는 데이터는 셀프, T, 다음에 프론트 이미지, 리얼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 동일한 성격이겠죠? 그럼 프론트 이미지가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프론트 이미지, 즉 앞 카메라에 들어오는 이미지는 가로 480, 가로 640, 세로 480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 이미지를 보시면 XYC라는 YXC 또는 XYC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파이썬은 행열을 하기 때문에 YXC라는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XY는 좀 바뀌었죠. 그래서 YXC라는 이미지는 뭐냐면 X, Y의 C, 컬러가 뭔지를 다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 정보로 이루어진 자료가 바로 프론트 이미지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가로 640, 세로 480. 그런데 Y 먼저 읽으니까 480 곱하기 640의 자료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프론트 라이다, 리얼 라이다는 라이다 정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값인데요. 보통 뭐 밀리미터 단위로 저희가 고쳐놨습니다. 따라서 라이다 값이 만약에 6000이 나왔다. 그러면 뭐다? 600cm, 즉 6m겠죠? 즉 앞에 장애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라이다 값이 300이 나왔다. 그럼 300mm니까 뭐야? 30cm 앞에 물체가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 라이다, 리얼 라이다 정보가 있고요. 센서에 오류가 있거나 장애물이 없는 경우는 0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는데 앞에 장애물이 30cm의 장애물이 나오면 차가 멈추세요 라고 했어. 그럴 때 라이다 값을 300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0 값도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0은 제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알고리즘 짤 때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에 프론트 라인, 프론트 오브젝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프론트 이미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따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함수를 돌리게 됩니다. 프론트 이미지는 Y, X, C 컬러 정보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가져다가 프로세스 프론트라는 것을 과정을 돌려서 프론트 라인즈와 프론트 오브젝트를 뽑아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진님에서 뭘 봤냐? X1, Y1, X2, Y2를 받게 됩니다. 이건 차선 정보입니다. 따라서 차선의 X1, Y1, 차선의 X2, Y2라는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도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레즈, 그린이라는 것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론트 오브젝트에서 가져오는 건데 프론트 오브젝트는 두 개의 리스트 값입니다. 프론트 오브젝트는 두 개의 리스트고 이 한 개의 리스트는 어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신호등을 파악하고 신호등에 따라서 차가 정지할지 차가 움직일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로세스 함수 알아보았고 다음에 이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전 자료 활용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인지가 안 될 때 그럴 때 이전 자료 쓸 수 있고 다음에 인지는 됐는데 명령이 안 나올 때 이럴 때도 이전 명령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자료 활용을 꼭 알아두시고 프로세스 함수의 구성도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실제 알고리즘을 짤 때 제대로 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주차는 스스로 자신이 회전하는데 어느 정도의 회전각이 필요한지 알고 대처하고 있네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